GTQ 포토샵 2급 문제 2번 풀이 따라하기입니다. 문제 2번은 기능평가 사진편집 기초입니다. 포토샵 화면에 레이어 패널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에 눈을 하나씩 감아 주시면서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마지막에 배경 레이어에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다시 레이어 1번부터 눈을 뜨십니다. 자, 액자 레이어를 눈을 뜨시고요. 액자 레이어의 효과도 눈을 떴다, 감았다, 다시 떴다 해보시고요. 나비 레이어 2급-3번도 레이어에 눈을 뜨시고 위에 색조채도 레이어도 눈을 떠서 어떤 색깔이 덮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2급-4번 체리 레이어도 눈을 뜨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글자 레이어도 눈을 뜨셔서 글자에 어떤 효과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편집에 가서 환경 설정 가서 인터페이스 또는 작업 영역에 가서 우리가 탭으로 문서 열기라는 항목을 해제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탭으로 문서 열기를 해제를 하지 않고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셔서 폭은 400, 높이는 500, 해상도는 72 확인을 하셔서 새로 만들기 문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탭으로 문서 열기를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가 크게 나오죠, 지금. 보기에 가서 컨트롤 R, 눈금자를 꺼내십니다. 눈금자가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금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눈금자의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꺼내주기 위해서 눈금자, 가로 눈금자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드래그를 해서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파란색 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 선을 우리가 액자 크기만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40픽셀 정도 나온 부분에다가 맞춰주시고요. 세로 눈금자의 아랫부분에 가셔서 원래 높이가 500이니까 460 부분에다가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가로 안내선도 40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에 360 부분에 걸치는 안내선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가로 눈금자에 0에서 40까지 선에 안내선이 걸쳐 있고요. 350 넘어서 360에 안내선이 하나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선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컨트롤 O를 눌러서 2급-2번을 불러옵니다. 자, 2급-2번에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누르시고 2급-2는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 문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시는데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자유변형 나오죠. 조절점이 보이지 않아요. Alt 스페이스바 마우스 클릭해서 화면을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으로 폭을 먼저 줄여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마우스 키로 화면을 확대를 해주시고요. 자, 방향키로 위로 약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아기가 신고 있는 슬리퍼의 눈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안내선보다 위로 올라가게끔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해주십니다. 위치 조절을 하셨으면 우리 엔터를 치셔서 자유 변형을 확정을 시켜주세요.
이제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 사각형 도구랑 같이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모양 아니고요. 패스로 바꿔주신 다음에 안내선 왼쪽 위에 반경, 옵션 바에 반경 있죠? 거기에 지금 1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경이라는 거는 모서리가 둥근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가 아주 둥글게 만드시려면 반경을 한 20 정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서리가 그렇게 둥글지 않죠? 그래서 모서리 10 정도, 반경 10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드래그를 하셔서 안내선에 맞춰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선택 영역 만들기를 누르시고 패턴은 0으로 해준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자로 만들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메뉴 표시줄에 선택을 가십니다. 그리고 반전을 클릭하셔서 반대로 선택을 하시면 액자 형식 부분만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그 부분만 레이어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레이어 2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레이어 1을 눈을 감아보시면 레이어 1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알 수가 있겠죠. 레이어 2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 2의 이름을 액자로 변경해 주시고요. 액자 레이어에다가 필터를 주기 위해서 필터에 가셔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을 하십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 필터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필터 목록에 가셔서 필터를 채색 유리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채색 유리로 선택을 하시면은요, 채색 유리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경계선 부분에 원래 흰색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검정색으로 선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 검정색으로 색이 들어가냐면 일단 취소를 한번 하시고 바깥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취소 눌러주시고요. 도구 상자에 가시면 전경색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색 유리라는 필터를 주면 사이사이마다 검정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경색과 검정색 키를 전환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필터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우리 사이사이에 흰 색깔의 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액자는 완성이 되었고요. 액자 테두리, 안쪽 테두리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액자 레이어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액자 레이어에 썸네일 부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 부분을 한 번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액자 부분만 반짝반짝 빛나게끔 선택이 됩니다. 우리 다시 메뉴 표시줄에 레이어 선택에 가셔서 반전을 선택해서 안쪽 부분만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안쪽 부분에 선을 칠하기 위해서 편집에 가셔서 선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테두리 크기는 5픽셀, 색상은 FFFF33을 넣으신 다음에 위치는 안쪽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다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림과 같이 안쪽으로 노란색 테두리가 칠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상자가 나와요. 그림자 효과 기본으로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효과, 그림자 효과라는 게 레이어 패널에서 표시가 되죠.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면서 그림자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나비 파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눌러서 2급-3번을 불러 오십니다. 도구 상자에서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 크기를 키보드의 대괄호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크기를 조정을 하신 다음에 나비 액세서리에서 드래그를 해줘서 나비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2급-3번 이미지를 원래는 닫았는데 이번에는 닫지 않아 볼게요. 자, 닫지 않으신 상태에서 다시 아까 새로 만든 문서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나비 오른쪽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미지를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우시고요. 아까 닫지 않았던 2급-3번 파일로 가십니다. 가셔서 빠른 선택 도구로 오른쪽 날개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새로 만든 문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신 다음에 잘 붙은 걸 확인하시고 2급-3번 파일을 닫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새로 만든 문서에서 나비를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안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 위치를 위쪽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모서리에서 둥근 양방향 화살표가 나왔을 때 약간 돌려주신 다음에 적절한 위치와 크기를 만들어 주시고 엔터를 치셔서 크기와 위치를 확정을 해주십니다. 2급-3번 나비 이미지에다가 색상 보정을 녹색 계열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레이어 팔레트에서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레이어 이름들이 적합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이어 이름을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2급-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2급-2번 2급-3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조정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색조 채도를 클릭하시면 색조 채도 상자가 나오죠. 거기에서 색상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나비만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색조채도 레이어는 닫아주시고 다시 색조채도 레이어를 휴지통에 버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2급-3번
나비 이미지 썸네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나비 부분만 반짝반짝 빛나게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색칠 또는 조정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조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끌어서 녹색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채도를 약간 높여주시면 진한 녹색이 되는데요. 이때 색상화에 체크를 해보시면 체크를 하시면 나비 전체 이미지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색상화에는 체크를 안 하시고 색조 채도 상자는 닫아주십니다. 우리 레이어 패널에서 색조 채도 레이어를 살펴보시면 나비 부분만 흰색이고요. 나머지는 나비 바깥쪽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마스크 표시를 하신 겁니다. 검정색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FX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으로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레이어 스타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려면 우리 나비 밑에 있는 효과를 눈을 감았다 떴다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급-4번 파일을 컨트롤 O를 이용해서 불러오겠습니다. 2급-4 파일이 열렸으면 빠른 선택 도구로 체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체리의 줄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브러쉬 크기를 줄여주십니다.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대괄호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줄기 부분을 선택하다 보면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셨으면 컨트롤 C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작업하던 문서에 가셔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주시면 체리 줄기 안쪽에 흰색 부분도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흰색 부분을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그 밖에 다른 부분, 흰색 부분도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워주십니다. 선택해서 지워주신 게 다 끝났으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하신 다음에 요 선택하실 때 컨트롤 스페이스 바 마우스 클릭하셔서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선택해서 다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Alt 스페이스 바 마우스 클릭하셔서 축소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체리를 자유 변형시킨 다음에 적당하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방향을 돌려서 회전을 해주신 다음에 아기 손가락 쪽에 위치를 맞춰주십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체리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4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입력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FX를 클릭하신 다음에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상자에서 경사와 엠보스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체리의 경사 엠보스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체리가 지금 액자 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문서 프린트에는 체리가 액자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급-4번 체리 이미지를 액자 아래로 이동을 해주십니다. 이동을 해주시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이미지에 체리 이미지가 액자 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T를 선택하시고요. 커서를 이미지 위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 도구의 옵션 바에서 글자체를 에리얼, 굵게, 볼드, 그리고 크기는 44를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색상을 클릭하셔서 색상 피커 상자에서 990099를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보라 색깔이 나왔어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시는데요. 옵션 바에 지금 현재 에리얼, 볼드, 44,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글자 러블리 돌이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다 입력을 하셨으면 글자를 변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T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옵션 바에서 텍스트 뒤틀기 또는 변형된 텍스트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상승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위로 향해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이 글자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FX를 누르신 다음에 획을 선택하시고요. 도구 상자가 나오면 획 크기는 3픽셀, 색깔은 F를 6개를 입력해서 흰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글자가 완성이 됐어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의 크기는 바꾸지 않고요. 위치만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십니다. 자, 다 완성이 되었으면 아까 꺼냈던 체리 이미지를 닫아 주시고요. 지금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시죠? 자, 안내선을 없애주기 위해서 보기에 가셔서 표시자 가셔서 안내선을 없애주시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세미클론입니다. 저장을 하시기 전에 탭으로 열린 문서 제목 표시줄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창이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고서 저장을 하셔도 돼요. 파일에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다른 이름의 저장 상자가 나오는데 자, 바탕화면에서 파일 이름은 문제 2번, 파일 형식은 PSD, 호환성 최대화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파일 이름은 여전히 문제 2번, 파일 형식은 JPEG로 바꿔주시고요. 옵션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험을 보고자 하신다면 메뉴 표시줄의 이미지에 가셔서 폭과 높이를 40과 5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이제 문제 2번을 완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